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이 현재 황금알을 낳던 한국이라고 땅을 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겨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가정에 대기업급 보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거의 울부짖는 수준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처음부터 주요 경제 매체에서는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규제 강화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글을 통해 아베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같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외에는 모두 국익이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점점 일본의 정재계의 비판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핵심은 한국이 일본에 엄청난 금액을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빼앗긴 데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한국을 통해 여행 수지로만 작년에 5조 원 가까이 벌어서 역대 최고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이슈로 인해서 관광업은 더 이상 가망 없다며 대부분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업자들은 모두 짐을 싸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일본 지방 전역에 비행 노선을 개척해주고 일본 여행 붐이 일면서 한국이 구사일생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일본 자체가 여행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니치의 글을 기고한 모타니 고스케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알량한 지지율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혐한을 부추기고 놀랍게도 기업과 무역을 제물로 내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은 일본 정치 세력과 혐한에 동조하는 그들에게 충격을 받고 이제는 모든 일본과 관련된 소비를 끊게 되어 앞으로 여행 부분에서만 매년 수천억 엔, 수조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마동 같은 경우 2018년 매우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소비한 금액은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우스갯소리로 대마도 인구가 3만 명 정도임을 감안해 봤을 때 매우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1인당 300만원씩, 4인 가족이면 1200만원씩 1년에 한국 사람이 도와준 꼴이라며 한 가정에 매년 대기업급 보너스를 지급해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4년 연속 단일 패션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조 원 매출을 넘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아사히 맥주는 방사능 파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시장 맥주 1위를 고수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20대도 일본에서 안 팔렸지만 일본의 자동차는 작년 4만 대가량 팔리며 20% 이상의 성장률로 한국 시장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에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매년 20조 원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고 일본에 있어서 매우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며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정치인들은 연일 독도와 위안부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계에서는 과거의 문제를 일본이 잘못했다는 논조보다는 아무래도 황금알을 낳아주던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세계 학자들은 경제 해결 문제 이전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앞으로 양국 관계는 좋아지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백색 국가 재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는데 일본의 일부 반도체 관련 혹은 피해가 큰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아베가 돌이켜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고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다.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의 시행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개인 방역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생활방역 전환에도 아프면 3, 4일 쉬기, 30초간 손 씻기 등 방역을 위한 기본 수칙은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발열 체크 등은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김우주 고려대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방역이라는 표현이 자칫 모든 일상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며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 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룩처펜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가 오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많은 일본 국민들은 사회 경제가 서서히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한국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자국 정부의 불실하고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3일 발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 발표 전날이어서 양국 간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운영 제한을 6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며 일상생활의 제한을 완화하되 철저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는 정도로 방역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4일 저녁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전국의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오는 6일에서 이달 말까지 25일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지난달 7일 도쿄도, 오사카부 등 7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음에도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양국의 방역 대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관련 기사 댓글에서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책에 관한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은 문재인 정권보다 못한 점이 매우 많은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사에서 뒷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르기 쉽다 등 의견도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모두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대로 가다가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타개책을 구사해 발전하는데 일본은 점점 피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국민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외국에서는 엄한 벌칙을 동반한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를 추적, 공개해도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일본 국민은 불리한 점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생각이라고 했다. 물론 방역을 느슨하게 하든 말든 그것은 한국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한국인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추적 등 사생활을 희생시켜서 얻어낸 결과 등 비판적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 8,400여 개사의 1분기 전체 순이익은 4,400억 달러, 약 538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 주요 기업들이 78%로 가장 큰 폭으로 이익이 줄었고 유럽이 71%, 미국은 36%, 중국은 2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분기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순이익도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기업들은 최대 60%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일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으나 도장, 서류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촉진해야 할 담당 장관이 도장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는 것도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24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도쿄의 IT 기업 프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실시 중이지만 회사에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에 관해 38.3%가 거래처가 보낸 서류 확인, 정리라고 답했다. 22.5%는 청구서 등의 우송, 22.2%는 계약서 날인, 18.4%는 행정기관에서 온 서류 확인, 17.1%는 사내 서류 확인이라고 반응했다. 종이 문서와 도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재택근무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계기로 도장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이나 전자인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으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는 여전히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가운데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 담당상이 일본의 인장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것이 뒷말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장관이 도장 문화를 지키는 단체를 이끄는 셈이다. 실제로 21일 이 연맹이 도쿄에서 연 회의에서는 도장업계 측이 이대로라면 도장 이탈이 심각해진다.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도장 사용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IT 담당 장관과 도장업계를 옹호하는 의원연맹 회장이라는 역할 갈등이 논란이 되자 다케모토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사직해도 상관없다면서도 도장 문화를 시대와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민간 경제 활동에서 종이나 날인을 전제로 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전면적으로 점검하면 좋겠다며 22일 IT 종합전략본부 회의에서 강요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안보 분야 못지않게 방역에서도 글로벌 협력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절호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한국인들의 일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회복될지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여러 나라가 참고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통해 선도적으로 의제를 내놓고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